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동결하기로 해 전남 지역 의대 신설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순천대와 목포대는 의대 신설을 전제로 통합에 합의한 상태인데요. 이 순천대학교 문승태 대외협력 부총장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뵙고 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얘기할 주제가 또 지역 내 주요 현안이기도 하고 네. 시민들의 관심사여서 이렇게 다시 또 모시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지금 내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를 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교육부가 그 의대 교육 정상화라든지 전공의 복귀라는 그 어떤 현실적 문제로 인해서 의대 정원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나 순천대, 우리 목포대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전남은 어떻게 보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의사 수가 전국적으로 최소 아닙니까? 네네. 그 아침에 어떻게 보면 KTX 타고 가는 고객들의 상당수가 서울 상급병원으로 가고 있고요. 네. 또 전문 병원이 없어 진료를 못 해가지고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는 여러 가지 기사들을 저희들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 여부를 떠나서 전남 지역의 공공 인력을 양성할 국립의과대학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앞으로도 순천대는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할 것이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전남도민의 건강과 어떤 생명권을 위한 최선을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발표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순천대와 목포대가 같이 공동의대를 추진하는 그러니까 전남 지역에 의대를 설립하는 이 필요성이랄지 당위성 이런 건 사라지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순천대와 목포대는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목표로 통합 신청서도 제출을 했거든요. 작년 네네. 12월 말에 다 아시겠지만 또 현재 교육부가 또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있고요. 또 양대학은 협력을 강화하며 통합을 위한 실무 준비도 착실히 하였습니다. 실제는. 이런 면이고 또 이번 통합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UC 모델을 느슨한 통합 모델을 저희들이 주장을 했고요. 그 네. 이유는 뭐냐면 목포대도 어떤 현 체제를 유지하고 순천대도 현 체제를 유지해서 하나의 거버넌스 속의 체제를 위해서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었거든요. 네. 결국 캠퍼스의 자율성을 주자는 겁니다. 지역과 함께 가는 대학. 어떤 지역의 규모, 사이즈를 좀 넓혀주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고자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더 우리 순천대학의 의과대학의 유치는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제 사실상 시간표상으로 봤을 때 내년 3월 개교는 이제 이번 교육부 발표로 좀 힘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면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산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우려들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도. 예, 그런 논의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교육부 발표도 있지만 의과대학 자체가 무산된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남 국립의대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여전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신념 아닙니까? 네네. 이는 단순한 정원 확대나 대학의 운영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는. 그동안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전남 도민의 의료 기본권을 어떻게 보면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 의대 정원 문제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대학 지자체, 지방 소멸 이 문제와 연계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학력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정부 정책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남 의과대학 신설을 당위성으로 계속 강조하면서 정부와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청회도 하고 국회 토론회도 하고 지역사회 의견도 수렴하고 또 어떤 전남도와 협력해서 의료 공백이 무엇인가 이런 구체적 정책 대안을 더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질문 드린 김에 목포대학교하고 통합
관련 논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전에 이제 지난해 말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그 이후 상황들 한 석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순천대와 목포대는 대학 통합과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 본부와 구성원 간의 의견 수렴 조율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현재 교육부 검토 중이지만 두 대학의 실무적인 준비도 병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예, 특히 이제 이번 아까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한 그 어떤 대학의 규모 확대가 아닙니다. 학력 인구 감소, 지방 소규모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그 전남 같은 경우는 현재 그 180만 인구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학력 인구도 10년 전에 30만에서 지금 15만이거든요. 네. 앞으로 10년 후에 7만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런 거 또 보시면 알겠지만 순천시 구시가지 한번 보십시오. 임대라고 붙어놓은 딱지가 얼마나 많은지. 또 전남의 대학이 21개입니다. 이런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찾는 심정으로 우리는 어떤 전략적 대응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남의 의대 설립이라는 게 말씀하신 어떤 지역사회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고 또 지역민들의 건강권이라든지 생명권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과는 또 별개로 대학 통합이라는 건 같은 이유로 그러니까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도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방 소멸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전남의 지금 학력 인구 감소가 엄청나거든요. 예. 과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방 소멸 지역이 16개였거든요. 내년에 20개로 올라갑니다. 이런 지방 소멸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하느냐 이건 매우 심각한 거다는 이야기죠. 그런 입장에서 대학 통합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고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학이 보면은 지역 사회에서 머리와 같은 역할들을 좀 수행을 하는데 지방 소멸이랄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학이 좀 구체적으로 이 대학 통합 문제뿐만 아니고 이 사회에 좀 적극적으로 그런 대안들 또는 해결 방안들을 좀 제시하는 뭐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학은 이제는 우리 지자체와 산업체를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과거 같으면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자체의 소멸이라든지 어떤 산업의 발전,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학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국립순천대가 글로컬 대학을 들어오면서 한 이야기는 지산학년입니다. 지자체와 산업체와 연구소, 대학이 협업을 해서 어떤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겁니다. 네, 그 교육부의 내년 의대 정원 동결 얘기를 듣고서 목포대와 이제 통합 논의도 계속 하는 입장에서 목포대 의견도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쪽 분위기는 좀 어떻던가요? 예, 저희 순천대 같은 경우는 정부 발표 직후에 그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네, 그러셨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친하게 지내는 우리 국립 목포대학교 이상참 부총장, 대협력 부총장이 계십니다. 그분하고도 어제 제가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그분 말씀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에 관한 실무 협의도 구체적으로 하고 두 대학이 어떤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도 좀 발주하고 또 그래서 통합에 대한 토론회도 하고 이런 시너지 효과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기일전의 계기로 해서 이 대학 통합에 힘을 좀 더 얻고 그리고 통합의대 추진과 관련된 여론들을 형성하고 뭐 그런 부분에 두 대학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또 여쭤봅니다만은 이게 뭐 통합의 속도랄지 또는 통합을 약화시키는 뭐 그런 건 아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과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의과대학 유치 차원이 아닙니다. 의과대학을 유치를 통해서 대학의 어떤
발전과 연계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바이오 산업이든 종합 산업을 발전하는 데는 의과대학이 매우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AI 우리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아까 이제 석 달 정도 지난 상황들을 좀 여쭤봤는데 이후에 그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통합과 관련된 부분 남은 절차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 교육부와 계속적으로 통합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현재 이제 의과대학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교육부와 저희 목포대하고 아마 협의를 할 것입니다. 실무 협의를. 그래서 교육부에서 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목포대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협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그 도립대가 지금 목포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통합 그런 협의를 하고 방식,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과 같이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목포대와 도립대가 우선적으로 지금 통합 논의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예. 그 부분은 지금 목포대 순천대 통합에 어떤 뭐 영향 같은 건 없습니까? 목포대와 전남 도립대 통합은 글로컬 대학 상공 사업에서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학은 두 대학이 통합을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경상북도의 옛날에 안동대와 네. 경북 도립대가 통합을 해서 경북대학교로 우리 지금 학교를 만들었거든요. 네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하고는 별개 문제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아마 어떤 각 대학의 중장기 발전 전략에 따른 결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목포 도립대와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켜보고 또 어떤 또 뭐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순천대와의 연계성하고는 좀 별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저 개인적 입장입니다. 이거는 개인적 입장인데 순천대와 목포대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지금까지는 학생 그 입학생 수가 그랬는데 도립대와 통합을 하고 나면 목포대 규모는 순천대보다 좀 커집니다. 덩치가 조금 더 커지는.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 규모도 무시 못하거든요. 이 규모의 경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을 대표하고 어떤 세계적인 대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우리 저희들이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제 입장에서. 뭐 그 얘기는 순천대도 다른 통합 대상을 찾겠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닌 거고요. 아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은 공주대학을 한번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공주대학이 그 주변에 있는 뭐 예산 전문대 옛날 같으면 인여제 대학, 문화대, 천안의 공대 같은 경우는 매우 컸거든요. 그 네 개 대학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충남대와 글로컬 대학 상공을 유치하기 위해서 통합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공주대와 충남대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규모의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구성원들한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앞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선택권을 주고 학생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규모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대학을 바라보는 학생들이 좋은 학생들이 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학생들이 오게 만드는 것은 대학의 규모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건 이제 내부 구성원들 간에도 약간의 이견이 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뭐 그런 걸 좀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당연히 내부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이견들은 어떻게 좀 조정을 해 나가시나요? 예, 내부 의견은 상당히 있을 수 있고요. 또 각자 개별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저는 존중하고 있고요. 또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보다 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또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통합의 효과들을 이해시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관련해 가지고 다시 이제 의대 문제로 좀 가서요. 이 교육부 입장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전남도에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이런 당위성이랄지 필요성들에 대해서 재차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실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교육부 입장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정원이 동결된다고 하더라도 의대 신설과 관련된 부분을 어떤 뭐 추후에라도 적극적으로 한달지 뭐 이런 답을 좀 교육부로부터 좀 들었는지 뭐 그게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예, 뭐 사실은 의과대학에 어떤 공모가 나오고 이런 과정은 대학이 먼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먼저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통합을 하면 단일 의대를 내라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또 교육부에서도 통합을 하면 의과대학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순천대는 대학 통합과 의대 신설과 관련해서 교육부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그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 또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공의 복귀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의대를 동결하겠다, 의대생 네네. 동결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순천대 입장에서는 이런 교육부라든지 이런 의대생 복귀라든지 이런 추이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목포대와 협의하고 전라남도와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단순히 정부 방침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남 의과대학 신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당위성을 계속 저희들이 홍보하고 정부와 협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주요 단신을 통해서 범도민 추진위원회 그리고 네. 전남도 의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촉구하는 뭐 이런 입장들을 좀 내놓은 것 같은데요. 지역 정치권도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한 목소리를 좀 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나가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 공동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어떤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함에 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강조한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국회 토론회도 하고요. 그러나 앞으로도 지역 정치권과 힘을 합해 가지고 정부와 국민 어떤 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좀 필요합니다. 오늘 뭐 방송을 통해서도 지역민들이 좀 궁금한 대목들 좀 일부 좀 해소가 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의대 상황과 관련해서는 추후에도 혹시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인터뷰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순천대학교 문승태 대외협력 부총장이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